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오늘의 시험 총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무더위가 끝나가고 여러분은 곧 학교를 시작할 이럴 시점에 이 시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드시죠? 마지막의 시기를 저도 바라는데요. 한 번만 더 시험을 보면 정말 고득점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험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저 추천입니다. 자, 오늘 총평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가량의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부분을 봐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총평뿐만 아니라 저희 해커스 토익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의 자료들과 영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할까요? 파트별 난이도, 이게 가장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파트 1은 중이었고 파트 3는 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트 3는요, 어떤 흐름의 대화였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파트 1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총 6문제가 나와요. 그 6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뉘느냐, 사진 보고 묘사하는 건데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 게 있고요. 사람이 또 없는 사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사람이 나오는 그런 사진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진 속에 사람이 한 명 있는 사진과 2인 이상 있는 사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한 명 나오는 그런 사진이 3장이었고 2명 나오는 사진이 2장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 그런 사진이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문제 갔는데요. 늘 나오던 문제 유형도 있고 조금 어려웠던 표현도 있는데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죠. 박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에요? 종이상자죠. 박스라는 단어는 쉽게 여러분이 잡아내는데 crate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좀 낯선 단어지 않나요? crate, 이게 복수 형태면 crates 이렇게 가고요. box는 복수 형태면 boxes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crate, crates 이거는 보통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상자, 괴짝을 crates라고 얘기하고요. box는 보통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상자를 박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꽃이랑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flower pot 뜻은 뭐예요? 화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flower arrangements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일단 arrange라는 단어 뜻은요, 이게 물론 정리하다, 배열 배치하다 이런 의미 있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flower이랑 함께 나올 때는 꽃꽂이를 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flower arrangements, there are some flower arrangements on the table, 이렇게 꽃꽂이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또 같이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일단 이 여자 2명이서 뭐하고 있나요? 핸드폰을 보고 있죠. 보다라는 표현에 browsing이라는 단어 나올 수 있어요. browse라는 뜻은 둘러보다, 훑어보다, 큰 범주로 보면 보다라는 뜻으로 들어가고요. examine이라는 뜻은 자세히 관찰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두 여자는 핸드폰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모바일 폰 써드릴까요? 모바일 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발음이요. 모바일 폰도 되고 모블 폰도 되고요. 이거를 셀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모바일 폰, 모블 폰, 셀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셀폰을 examine, 자세히 관찰하다, 면밀히 살펴보다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공장 같은 곳인데요.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bottles, 일단 bottles, 물병 같은 거, 병이요. 자, 보시겠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pack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짐을 이렇게 팩하는 건 짐을 싸다라는 의미죠. unpack하면 쌓여있는 짐을 풀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오답이에요.
are being unpacked. 이게 정답이려면 패킹되어 있는 물건을 막 푸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자,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crates. 이 표현 보시라고요. crates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B를 봐주시면 A man is standing at a conveyor belt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conveyor belt라고 얘기하는데요. conveyor 자가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belt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요, 짐 찾는 곳 있죠. 공항에 이렇게 가방들, luggage, suitcase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가방이다 하고 짐을 빼기도 하죠. 자,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conveyor bel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얘는 사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사진이에요. 약간 원근법을 이용하면서 자동차들이 일렬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 때 사람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오답이지만 네, 없는 사물 얘기도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A 보시면 cars, 차들이 line, 줄지어 있습니다. Both sides of the road, 도로 양쪽 면으로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정답 좋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자전거가 없는데 bike 또는 bicycle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자전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bike 어쩌고 들리면 사람이 없는 사진이지만 바이크도 없으면 얘는 오답이라는 거죠. 파트 1은요. 절대로 우리의 유추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보이는 거에서만 정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B를 볼게요. 이 단어 갑시다. pedestrians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번만 따라 읽어볼까요? pedestrians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는요. 보행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사람 보이세요? 사람 없죠? 사람 없는데 사람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그냥 오답이에요. pedestrians 보행자라는 의미로서 사람한테만 붙을 수 있는 단어고요. 또 해볼까요? 저 복수 형태로 얘기해 볼게요. People are 어쩌고 저쩌고 남자들이 men are 어쩌고 저쩌고 women are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애들요. 남자 한 명이면 a man, 여자 한 명이면 a woman. 뭐 방문객들이 visitors 이런 단어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죠.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일 수밖에 없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동사 이유로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왜? 없는 얘기하니까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 답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요. 이런 애들이 목적어로 나오거나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면 또 틀리시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애들은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들리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 사람이요. 무언가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The man is examining some posters. 남자가요. examining.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다, 면밀히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썼죠. 포스터를 어때요? 보고 있죠? 그래서 examin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A를 볼게요. 오답이지만 여러분 파트 1은요. 정답 문장 공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오답 문장도 공부하실 때는 똑같은 무게를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사진에서 비록 정답이 B인 거지 다른 사진을 갖다 댔으면 A가 정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답 문장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표현 아세요? stroll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범주로 보면 strolling이라는 뜻은 걷다, 거닐다 라는 뜻이에요. The man is strolling along the sidewalk.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일단 얘도 있기는 해야 돼요. sidewalk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sidewalk라고 하죠. strolling, 걷다, 거닐다. 지금 걷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얘는 오답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파트 1은 푸는 요령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ABCD에서 정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닌 애들을 걸러가면서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Part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3요. 오늘의 Part 3는 난이도가 중상이었어요. 토익의 흐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일단 문제점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요. 즉 부정적인 얘기가 앞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흐름에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해결책 제시로 가는데요. 기본적인 Part 3 어떻게 가냐면 대략 이런 식이죠. 남자 말하고 여자 말하고 또 남자 말하고 여자 말해요. 남녀 대화에 질문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 있고 2번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 있고 3번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그 부분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시험을 다시 공부하신다면 이런 방법을 택해 주세요.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와 보기를 읽고 나서요. 음원을 들으면서 대화의 답을 땅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대화가 끝남과 동시에 3번의 답을 우리는 다 찾는 거죠. Question number 1 하고 불러줄 때 1번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Question number 1 할 때는 그 다음 세트인 4번, 5번, 6번을 먼저 읽어 놓으시고 딱 잡고 앞으로 끌고 가는 연습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고 시험도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성우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question number 1 할 때 막 읽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읽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3번 문제랑 보기 아직 다 안 읽었는데 그 다음 뒤에 있는 4, 5, 6번 성우가 말을 치고 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보기를 빠르게 읽는 능력도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알려드릴까요? 30초 드릴게요. 문제와 보기를 읽는데 여러분 30초 소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은 여러분 좀 이렇게 긴장할 수 있으니까 30초라고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흐름이 어떻게 가요? 문제점 언급이 앞에서 나와요.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잘 나오는 내용이요. 문제점. 질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 써요. What's the problem? 문제점이 뭐냐? 이 단어랑 같이 가는 거요. Trouble. 문제점이 뭡니까? Problem, trouble 이런 단어 쓰고요. 또 다른 거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가, 우려하는가, concerned about 무엇에 대해 걱정합니까? worried about 이런 표현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녀 대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 얘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진 않거든요.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해결책 제시를 말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축을 알려드리죠. 시간 흘러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얘기 나오고 미래 얘기는 약간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아직 다 본 게 아니라면 앞으로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Part 3를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보시고 또 똑같은 문제가 내가 또는 학원책이나 부교재나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풀었을 때 똑같은 문제가 기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대화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유추하면서 문제 풀기 참 좋거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Part 3는 다시 말할까요? 남자, 여자 말하고 질문이 하나, 둘, 세 개 붙는데요. 이런 애들을 총 한 세트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총 13덩어리입니다. 13세트. 그래서 총 몇 문제? 39문항이에요. 39문항 중에서 자, 이걸 한 세트로 봤을 때입니다. 3인 이상 나오는 대화, 즉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거나 여자 둘에 남자 한 명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두 세트예요. 두 덩어리라는 소리죠. 또 그래픽 문제, 보통의 그래픽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덩어리들입니다. 마지막에 쭉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래픽 문제가 세 세트가 있고요.
자, 인용어구 문제입니다. 인용어구라는 거는 따옴표를 딱 해놓고 이 뜻이 뭐냐라고 묻는 건데요. 예전에 토익에서는 단어가 그냥 단면적인 의미였어요. 자, 이게 뭐냐? 예쁘다라는 의미면 진짜 예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아유 참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쁘다가 아니기도 하죠. 참 잘생겼다 라는 게 진짜 잘생겼다일 수도 있지만 어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 고지고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보고요. 보기에서 답을 그냥 찾기만 하면 그러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들은 걸 토대로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왜냐? 그 뜻이 단편적인 그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오늘은 대화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예입니다. 사진관이에요. 사진관에서의 고객과 이제 직원의 전화 통화인데요. 이제 고객이 자 에리카 설 쳐줘. 제가 이제 전화를 해요. 에리카 설 가족 사진 촬영 스케줄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고 전화 건 목적을 말해요. 그랬더니 내 전화를 받은 사진관 직원이요. 잠시만요 하면서 네. 9월 19일 오후 1시 촬영 맞으시죠? 제가 전화한 이유는 뭐예요? 촬영 스케줄 컨펌하기 위해서. 전화한 목적이요. 컨펌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이 네. 이게 9월 19일이라고요? 저는 9월 9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의 미스테이크가 있었겠죠. 라고 얘기했더니 직원이 우리 측에서는요. 예약이 19일로 예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 9일은 마감입니다. 다른 예약들이 다 들어와서 마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19일은 시간이 안 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어쨌든 가족 사진을 찍긴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족 일일이 제 동생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여쭤봐야 되니까 가족의 스케줄을 다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때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문제 풀고 점수 매기고 맞추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끝내지 마시고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흐름을 좀 잘 잡아주시면 앞으로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맞추실 수 있으세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의 대화인데요. 이제 A와 B가 지나가다가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우리 언제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라고 먼저 아는 척을 해요. 그랬더니 B가 알아본 거죠. 우리 지난 봄에요. 자동차 관련 세미나에서 뵌 적이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난 거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봄에 했던 그 세미나 도움이 좀 되셨나요? 했더니 상대방이요. 세미나 자체도 도움이 됐는데 그때 만난 인맥들이 제 사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자동차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제가 이번 가을 9월 18일에 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보세요. 라고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못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제가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합니다. 불가하다라는 거 어떤 표현 써요? unavailable. 참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한 건 우리 이런 표현 available 이렇게 쓰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앞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요? unavailable 하면 불가능한. 이런 의미를 쓸 수 있죠. 야,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우리 하루 만날래? 그러면 이제 상대가 예를 들어 좋아 이랬을 때 너 언제 시간이 available 해? 토요일 괜찮니? 라고 질문했을 때 토요일은 unavailable이야. 나 그날 다른 일정이 있거든. 하지만 일요일 그 시간은 available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약속 시간 정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두 사람이요. 이 문화센터의 센터장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문화센터 직원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꽃꽂이 강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강생이 어느 정도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